공개되고 있는 전략에서 제가 예상컨대 90% 이상 과학기술 육성으로 올인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AI 로봇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조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이제 신질 생산력 이거든요. 그러면 신질 생산력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을 하는 산업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이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 그리고 서방에서도 막 투자를 하는 거, 거기에 대규모 자본 투하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AI 로봇 분야가 지금 가장 확실하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게다가 뭐 AI 플러스 해서 뭐 전 영역에 도입한다고 했으니 가장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딥시크한테 뭐 물어볼 때 공산당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딥시크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건 딴 얘기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법으로도 만들었어요. 그 AI나 LLM 모델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 당과, 그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식이 나오면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엇인가 제약을 가해야 됩니다. 그 LLM 모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충분히 성숙 발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AI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건 뭐 사람이 판단하거나 사람이 개입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산업계에서는 이쪽에 더 그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임베디드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기계나 시스템 안에 AI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뭐 휴머노이드, 뭐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근데 지금 뭐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는 로봇 기술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 회사들 로봇 몇 대나 만들어 봤습니까? 지금 뭐 한 몇백 대 만들었으면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로봇이라는 게 몇백 대 만들어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는 그런 기술이냐? 아닐 겁니다. 그 회사들은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로봇이 어느 정도 그 상품성이 입증이 되면 그걸 대량 생산을 하게 될 텐데 누가 생산을 할 것이냐? 여기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가 지금 경쟁이 심하고 지금 수십 개 자동차 회사가 이제 경쟁에서 탈락을 해야만 되는 운명인데 그들에게 앞날은 있느냐? 로봇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과정과 로봇 제조 과정이 성격이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지금 로봇 회사들이 만들겠지만 그걸 대규모로 제조 생산하는 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도태돼가는 오히려 승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로봇의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누가 사주냐, 그 로봇을. 이것도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면서 사줘야 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알기 쉬운 게 노인 돌보미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럼 왜 노인 돌보미 휴머노이드냐? 지금 중국이 소비 진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 대안 중에 하나로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뭔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노인이라는 존재가 아주 큰 요인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중국적인 상황에서는 말이죠, 부양해야 될 노인이 일단 남편 쪽, 부인 쪽 네 사람을 다 부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한 자녀 정책의 그 산출물이니까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맨날 부모님들이 여기 아프시고 저기 아프시고 뭐 이 수술비가 어떻고 약값이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아주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는데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예방에 뒀습니다. 많이 아프기 전에 빨리 찾아서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될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진찰이라든가 심지어 원격 수술 같은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다 합법화가 되고 거기 기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원격 수술 말이 그렇지 그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죠. 그다음 원격 그 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센서를 달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을 평소에 이것저것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휴머노이드가 거기서 일하면서 그 노인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넘어지시지는 않았는지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이거를 해서 젊은이들의 부담 줄여주고 노인에게 가는 그 의료 부담 줄여주고 노인들한테는 뭐 누군가가 자식이 없어도 계속 뭔가를 도와주는 말상대도 해주고 이런 상대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자동차 산업에서 퇴출돼가는 산업차들이 그쪽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효과를 다방면으로 해서 그렇게 정책을 쓰는 거지 우리처럼 뭐 1:1 대증요법식으로 정책을 쓰는 건 아닙니다. 유전자 공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실험의 그 규제가 있습니다. 뭐 윤리적 규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걸 대폭 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럼 중국 정부는 뭐 윤리 도덕이 없어서 그걸 풀었느냐? 아니죠. 똑같이 그런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국제적인 윤리 표준에 맞췄었죠. 그런데 그걸 푸는 거예요. 느슨하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 목표 시간 내에 지금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서방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추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풀었는지가 지금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조사를 해보려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미지가 나오고 문제가 일어날 테지만 감수한다는 거죠. 한국의 한 교수님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중국하고 그 공동 연구를 한다고. 이유가 한국에서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대요.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서 캠퍼스 안에서 뭐 100m 달리는 게 고작이고 뭐 캠퍼스 안에 막 돌아다니게 총장님이 허가도 안 해주고 길거리에 나와서 테스트는 뭐 절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규제를 지켜가면서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는 또 쳐주질 않기 때문에 잘 아는 중국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삭삭 빌어가지고 해서 그러면 이 양반이 개발하는 그 기술 내용을 그 중국 교수나 중국 쪽에서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현상을 이상하다라고 중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실물 경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실체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체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어떤 호전될 경향이 안 보이는데 왜 증시는 난리냐? 중국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마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의 짐작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년부터 중국이 그 미국과의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외의 외국인 투자 또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파트너 없이 독자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몇 년 전에 그 발표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지금은 발표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제조할 생각이 없으니까 더 잘해준다고 해도 별로 그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제도나 정책은 그동안 많이 풀어놨던 겁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그걸 위해서 또 자금도 많이 풀어놨어요. 근데 정작 들어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지금 가구도 지금 그 보유 현금이 최대치, 기업도 보유 현금 최대치, 그리고 정책은 마구 이런저런 정책을 풀어놓은 상태. 근데 아무도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15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 10월 달에 사실상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계획이라는 건 5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의 프로세스가 2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주요 프로젝트는 사실상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했거나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메가 프로젝트가 투입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시는 쌓여 있고 정책 환경은 이미 풀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좀 해봅니다.